거를 좀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 조직 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어려워져. 근데 굳이 우리가 막 피부학을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피부 교육을 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근데 거기서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구층, 기저층이라는 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맨날 이거 시험 문제 1번이요. 그래서 각투과유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외웠어요. 각투과유기 순서예요. 맨 위에 각질층이 있고 그러면 진피에서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것들을 각화주기, 우리의 각화주기는 28일에서 30일 주기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주기는 달라요. 우리 생리주기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질이 탄생을 합니다. 그 각질이 서서히 위로 올라옵니다. 왜? 밑에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니까 밀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한 장 한 장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어디부터 올라갈까요? 기저층에서 만들어져요. 유국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과립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투명층으로 가서 각질층까지 옵니다. 각질층까지 오면 죽은 세포예요. 그러면 새 세포가 그 죽은 세포를 밀어내서 각질층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각화주기가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안 떨어져. 계속 붙어 있어요. 그 각질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노화가 시작되고 얼굴이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각질 주기, 그다음 각질을 제거하는 것들, 각질의 관리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어떤 피부 관리의 핵심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각화 주기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이 28일 주기를 잘 맞춰주는 피부가 어때요? 촉촉하고 탱탱하고 네, 노화가 굉장히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의 단계로 움직여지는데 여기서 사장님들이 별표하고 써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명층이요. 투명층 써주세요. 투명층은 우리 몸에서 딱 2군데에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할까요? 손바닥, 발바닥.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목욕탕 가면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다른 데는 뿔지 않는데 손바닥, 발바닥만 막 불죠. 네. 하얗게 막 됩니다. 그리고 막 쪼글쪼글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조직은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를 맞으면 레인 방어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가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에 빠져 죽었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근데 이렇게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되면 사망했어요. 그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돼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흡수되죠. 네. 그래서 네, 죽은 피부와 살아있는 피부는 나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물을 빨아들입니다. 죽은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빨아들여요. 그래서 피부에 죽은 세포가 많아요. 몸에 얼굴에 죽은 세포, 각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장품을 발라도 어때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세포가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각질층에서 다 먹어버리면 과립층하고 유급층하고 기저층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두층과 망상층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요. 유두층은 왜 유두냐면 유두 모양으로 생겨서 유두층이에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층이에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막 비싼 크림, 좋은 팩 여러 가지 다 발랐어요. 그런데 각질층이 두껍죠. 그러면 죽은 세포들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진피층까지 가지 않는다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인 화장품들은 진피층까지 절대 도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저층까지만 도달을 해요. 네. 그래서 진피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메모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피층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레이저, 이온투, 네, 초음파. 요즘 기계 같은 것도 홈쇼핑에서 되게 많이 팔죠. 판매되고 있고, 뭐, N사에서 하는 갈바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진피층을 자극시켜주는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 중에서 뭐 이런 걸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늘로 얼굴을 콕콕콕 찔러서 상처를 내서 앰플을 집어넣는 MTS라는 그런 어떤 시술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시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홈쇼핑이라든지 인스타에 보면은요, 집에서 자기가 자기 얼굴에다가 막 해요. 예, 그런 것들이 0.25, 0.5 정도 돼요. 근데 이게 0.5로 넘어가면 피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피부를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우리 피부는요, 움직여요. 이제 바늘로 얼굴을 막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상처를 막 냈어요. 우리는 일부러 상처를 낸 거지만 우리 뇌는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얼굴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재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받거나 어떤 시술을 받으시면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3개월이 지나면 얼굴이 뽀얘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탄력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순간적인 콜라겐과 이 세포들이 나와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런 시술을 받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랬을 때 뭐가 생길까요? 더 막 깊은 기미와 주름과 네, 상처가 난 그것들이 아물어지지 않으면서 노화가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진피층을 많이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우리 피부는요, 오히려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시크릿 제품의 드라마틱한 이 효과는요, 이 피부 깊숙이 미네랄이 들어갑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피부를 통해서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간다? 제가 배웠던 상식과는 조금 비상식이죠. 예, 왜 절대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기계를 통해서 앰플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인데 시크릿 제품은요. 어떤 기계를 쓰지 않아도 피부 깊숙이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미네랄과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내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결합. 네, 결합이라고 써주세요. 우리 몸, 우리 뼈, 근육, 뭐 머리카락, 사장님들의 피 모든 것들을 만드는 주요 구성 미네랄 24가지입니다. 네, 여기에 사장님들이 절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미네랄들이요 화장품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어떤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래요.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들 미네랄 들어있는 화장품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시크릿이 다른 이유는요. 바로 방부제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부제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네랄만 온전히 우리 원래 몸에 있었던 미네랄과 결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양분을 받아줘야 되는 기저층과 유두층까지 깊숙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포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희 시크릿 제품입니다. 이렇게 사장님들께서 피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새로 안 사실도 있으실 거고 원래 알고 있던 사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장님들께서 그냥 기억하고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내가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장님께서 옆에 메모를 하시면서 가시면 나중에 뭔가 설명을 할 때 대본을 쓰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지금 66명의 사장님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 사장님들이 들었을 때 딱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투명층이 기억에 나서 손바닥 발바닥에 그래서 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미네랄 제품이어서 흡수가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내가 각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단어를 한번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두시면 사장님들이 나중에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욕조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냥 수조, 네모나게 욕조를 한번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스펀지를 하나 그려주세요. 스펀지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스펀지가 물에 들어가는 이렇게 화살표로 각자 본인이 보고 기억하시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욕조 안에 지금 사장님들이 그린 스펀지를 2개를 그리시는 거예요. 스펀지 2개를. 하나의 스펀지는요. 마른 스펀지입니다. 옆에 마른 스펀지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펀지는 젖은 스펀지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스펀지 두 개가 욕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누가 더 빨리 빨아들일까요? 네, 젖은 스펀지가 빨리 빨아들입니다. 이유는 마른 스펀지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젖은 스펀지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은 물을 빨아들여요.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은 스펀지는 이미 무게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어때요? 쫙 흡수가 되면서 가라앉겠죠. 근데 마른 스펀지는요, 딱 놓으시면 둥둥 뜹니다. 물 위에. 서서히 가라앉아요. 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 공기 안으로 물이 밀어 들어갑니다. 공기가 다 빠져나가야지만 그 공기 안에 있던 그 스펀지 안에 구멍을 물로 채워지면서 그 스펀지는 가라앉겠죠. 피부도 똑같아요. 이제 이꼬르 표시, 똑같은 표시라고 옆에 피부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른 피부와 젖은 피부, 건성 피부와 어떤 수분을 가지고 있는 수분이 충족된 피부. 전혀 다르죠. 그러면 우리 시크릿과 이제 다시 결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수분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원래 관리를 잘하고 있었던 분이 우리 제품을 만났을 때, 관리를 하지 않고 굉장히 건조하고 나는 하나밖에 안 발라, 화장도 안 해. 이 분이 만났을 때의 느낌, 어떤 느낌이 오실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건조하신 분과 수분이 원래 충족된 분들 중 두 분이 똑같이 시크릿 제품을 처음 만났어요.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누가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올까요? 아, 나 너무 좋아. 이거 누가 나올까요? 네, 젖은 피부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을 빨리 빨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건조한데 수분을 넣어주면 막 촉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조한 피부가 즉각적으로 촉촉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빨아들이는 속도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3, 4일 쓰고 5일, 일주일 쓰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발라봤는데 별로야. 나 계속 땡겨. 건조해. 이런 얘기 많이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얘기해 주셔요. 이미 너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지금 흡수되고 있어. 근데 우리 제품은 일반적 화장품과 달라. 그래서 피부 깊숙이 일반적 화장품과 다르게 미네랄인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흡수될 수 있도록 어때? 깎아주기를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이거를 좀 연습하다 보면 저처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거나 이렇게 설명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스텝 1입니다. 이제 스텝 2예요. 경피 흡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경피 흡수. 사장님들,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수만 번 얘기했던 거예요. 네, 정말. 왜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 와닿냐면, 제가 미용을 오래 했고요. 근데, 와, 제가 건강식품 이런 거 약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효과를 못 느꼈는데, 우리 시크릿 제품 쓰고 너무 효과를 본 거예요. 피부가 다 쫙쫙 갈라졌어요.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근데 왜? 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약을 20알씩 먹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지금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약 먹으면 어때요? 위가 말라요. 그리고 입이 마릅니다. 뭘 먹어도 맛이 안 느껴져요. 약을 오래 먹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다 건조해서 말랐기 때문에 뭘 발라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죽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 몸이 죽어가, 내 세포가 죽어가, 내 피부가 말라가. 근데 시크릿 제품은요, 바르면 바를수록 정말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피 흡수에 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제 스텝 2에 메모하셔야 될 건 뭐냐면 경피 독이라고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과제로 드릴 부분인데 경피 독에 대한 걸 우리 사장님들께서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나만의 경피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미션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이 입으로 흡수됐을 때, 코로 흡수됐을 때, 피부로 흡수됐을 때 경피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께서 한번 정말 내가 좀 이해하시게끔 가셔야 돼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말이 되게 쉽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요,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첫 번째, 이해. 두 번째, 정리. 이 두 가지가 되셔야지만 사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가장 쉬운 건 그림을 되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경피독이라고 치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미지를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정리를 해서 사장님들의 옆에 노트에 스텝 2로 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피 흡수는요, 가장 쉽게 우리 사장님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경피 흡수 이꼬르 똑같은 표시 하시고요. 파스. 그냥 파스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패치, 연고. 네. 이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피 흡수를 얘기하는데 구구절절히 그게 피부로 들어가서 네 몸에 안 좋아서 그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피 흡수는요, 우리 파스예요. 우리 허리 아프면 파스 붙이죠. 무좀 있거나 피부 염 걸렸을 때, 손 찢어졌을 때 후디신 바르시죠. 약 바르는 것보다 5배, 6배, 7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거기에 맞춰서 파스, 연고, 그리고 패치. 요즘 아이들은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폐나 이렇게 가슴 있는 부분에다가 패치를 붙여요. 그러면 숨을 쉬기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피 흡수에 대한 거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시크릿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반론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왜냐면 야, 화장품이 어떻게 좋아져? 화장품을 썼는데 통증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돼? 화장품을 썼는데 그 병이 낫다고? 아,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제품을 써서 효과를 보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경피 흡수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미네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방부제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부제와 계면활성제가 피부를 통해서 흡수돼서 우리 몸에 농축이 되고 축적돼서 그거로 인해 암이나 아토피, 건선, 여러 가지 질병들, 당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방부제와 계면활성, 제가 지금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경피 흡수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스텝 3, 사의 소금과 머드, 이 안에 엄청난 다량의 미네랄과 머드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머드는요,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뭐 고령 머드 축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사람들이 머드로 막 지금 여기 외국인 여자애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머드를 전부 다 받았죠? 그런 머드 같은 것들을 다 같이 우리 몸에 발라줬을 때. 왜 보령 머드 축제가 있겠어요. 그죠? 네, 거기에 가서 왜 우리 과거에 박정 사장님이 이렇게 돼지랑 머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사장님도 혹시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여서 제가 이번에 박정 사장님이 돼지 머드에 대한 거 강의하셨던 걸 제가 이제 한번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서 돼지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돼지가 진흙에서 뒹굴면 어때요? 세균들을 다 죽여줘. 균을. 네, 그만큼 머드는요,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마그네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의 소금과 머드를 우리가 피부로 넣었을 때 피부 깊숙이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을 지나 유두층, 망상층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제품 시크릿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들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저희 제품을 많이 얘기하셔도 정말 누구에게 얘기해도 절대 지지 않는 막강한 특수한 원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한 번 더 도약하실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2, 네, 코스메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한테 화장품을 얘기할 때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피부 미용을 하지 않았고 화장품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화장품을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제 그런 아모레나 이런 이제 코스메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실습을 나가요. 대학교 때. 거기 가서 우리가 화장품 만드는 과정도 보고 화장품을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사해에 회사에서 이제 여행을 보내주셔서 직급자분들만 저희가 간 적이 있어요. 로레알 공장에 가서 저희 시크릿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그것도 저희가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학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넣었는데 들으면서 그냥 사장님들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좀 조그매요. 그래서 우리 좀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책자가 작고 글씨가 잘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책자를 교재 다시 2기 때는 조금 글씨를 크게 할 예정인데 우리 사장님들 안 보고 돋보기 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원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은 정제수와 유성 원료, 계면활성제, 방부제, 보습제, 폴리머, 기능성 원료, 색조, 향료 등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크게 사장님들께서 요 정도는 아시고 우리 제품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걸 베이스로 알고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거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사장님들께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들께서 이제 옆에 필기하셔야 될 부분이요. 적어주세요. 제가 불러주는 대로. 1번 수성 원료, 2번 유성 원료, 3번 계면 활성제, 4번 방부제, 5번 기능성 원료. 네, 5개 다 적으셨죠? 네, 조금 천천히 조금 메모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1번 수성 원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들께서 그냥 책을 통해서 그냥 읽으면 머릿속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조금 비교 설명과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메모하지 마시고 들어만 주세요. 수성 원료는 일반적으로 물에 녹는 성분을 뜻하며 여기에는 정제수, 에탄올, 보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정제수입니다. 화장품의 기본이 되는 원료이고요. 쉽게 말하면 물을 정제해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 그 밖에 글리세린처럼 피부 표면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보습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명 정제수는요. 화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떠놓고 공기 중에 놔두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물속에 있는 물질들. 그것들이 저희는 정제수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물을 정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리커버리를 녹이거나 우리 리커버리 R 있죠. 리커버리 녹여서 크림하고 섞어서 많이 사용하라고 지금 하죠. 뭐 아토피라든지 건선 뭐 이런 환자들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우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리커버리를 몸에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섞을 때 수돗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수된 물에다가 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화장품은요,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 몸은요, 물이 70%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수용성 원료일수록 비용이 어떨까요? 비쌉니다. 물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그래서 저가의 화장품들, 우리가 스킨도요, 토너도 10,000원짜리 토너가 있고요, 100,000원짜리 토너가 있습니다. 그 10,000원짜리 토너와 100,000원짜리 토너의 이름은 같아요. 스킨, 토너, 그죠?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는 원료, 어떤 그 안에 성분, 그 안에 어떤 포뮬라, 그 안에 있는 그런 정제되어 있는 기술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쓰는 방법은 어때요? 똑같죠?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에 그냥 닦아주거나 얼굴에다가 에센스처럼 발라주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화장품이라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의 배합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제품이 나오는 거죠. 특히 시크릿 제품은요. 거의 지금
특화된 성분으로 유기농 제품으로만 원료 자체가요, 완전히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화장품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성 원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 고가의 화장품.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옆에 사장님들이 귀에 들어오시는 내용들을 수성 원료 옆에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유성 원료예요. 이 유성 원료는요,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고요, 피부와 모발에 광택을 부여해주면서 인공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주면서 뭘 해줘요? 피부에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유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유성 원료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코팅이 안 돼요. 우리 유분기 있다, 촉촉하다, 약간 리치한 느낌, 끈적끈적한 느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동동구름, 우리 예전에 우리 진짜 옛날에 화장품 어때요? 완전 기름 덩어리였어. 예. 특히 한국은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아시아 피부들이. 그래서 서양 피부와 또 아시아 피부가 다르죠. 우리 시크릿에서 그래서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만든 화장품이 뭔가요? 바로 레드라인, 발효 화장품. 네. 그만큼 피부의 결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어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아시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유성 원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 시크릿 제품은 뭐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수성 원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리치한 느낌이 굉장히 좀 떨어지죠. 하지만 여러 번 사용하시고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때요? 피부 안에 수성 원료로 꽉 차죠. 그 안이 꽉 찬 후부터는요, 많이 바르지 않아도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성 원료는 어때요? 무게가 있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피부에 계속 바르고 오래 바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처집니다. 왜? 근육을 뭉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유성 원료 가로 열고 옆에 이제 메모를 안에 안면 근육이라고 좀 써주세요. 잔 근육. 얼굴이 눈을 깜빡거리죠. 코, 입을 움직여요. 왜? 연기자들이요, 얼굴에 보톡스 많이 맞으면 표정 안 나오죠. 왜? 근육을 멈춰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얼굴은 어때요? 왜?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표정이 살아있다는 건 어때요? 근육이 뭉쳐있는, 자연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뭉치면서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집니다. 팔자주름, 턱선이 무너지는 것들, 눈이 처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근육이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흘러내리죠. 유성 원료를 많이 쓰면은요, 안 그래도 근육의 움직임으로 무거워지는데 유성 원료를 그 위에다 덮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성 원료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 많은 제품들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빨리 노화가 되고요. 물론 촉촉하고 뭐 그런 리치한 느낌은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얼굴이 처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꼭 써주셔야 되겠죠. 중력의 영향으로 유성의 원료를 썼을 때 얼굴이 노화가 진행이 빨리 된다.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계면활성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계면활성제 얘기하면 뭐 오늘 밤 샐 수 있습니다. 밤 샐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계면활성제, 물과 기름의 경계면에 달라붙어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면서, 여기서 포인트, 약화시키면서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분리되어 있는 두 물질을 섞거나 경계면으로 흡착을 용이하게 하는 성분이죠. 네, 여기서 사장님 뭘 느끼셔야 되냐면 분리되어 있는 성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경계면에 흡착을 해서 용이하게 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모든 화장품에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화장품에 다 들어가야지 섞어줘요. 섞어주는 역할. 그리고 어때요? 이걸 섞어줘야지만 어때요? 밀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요? 물과 기름의 경계면에 달라붙어. 물과 기름은 흡수가 안 되죠? 물과 기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넣는 거예요. 이거를 안 넣으면 화장품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게 배운 거예요. 근데 안 들어있대요, 시크릿 제품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기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뻥치지 마. 제가 이렇게 진짜 단어 표현을 제가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예, 말이 안 되거든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 근데 저희 제품이 그만큼 수성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네랄이라는 특별한 사이 소금의 원료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은요, 비싸야 되는 제품이에요. 왜? 그만큼 원료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화장품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백화점과 면세점도 고가에 파는 이 화장품을 중간 단계 역할을 빼고 우리에게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구입하고 계시는 거죠. 계면활성제 많이 얘기 들어보셨는데 계면활성제가 이런 거였는지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계면활성제 그냥 얘기만 들었죠. 계면활성제 방부제. 그죠? 네. 근데 이런 계면활성제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품이 일어나는 모든 제품에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시크릿이 대단한 건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고 제품을 생산해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방부제예요. 네. 방부제는 화장품을 오랫동안 유통할 수 있도록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박테리아의 간염을 차단하고요. 내용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을 꼭 해야 되는 성분이죠. 방부제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되는 바디 마사지 크림, 뭐 페이스 마사지 크림, 고주파 크림, 여러 가지 크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몇 미리를 쓰냐면 1000ml, 500ml 대용량을 씁니다. 근데 그 대용량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도 썩지 않아요. 네. 3개월, 6개월, 1년을 써도 썩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제가 방부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크림들을 봤더니 그 5개의 파라벤이 있어요. 5개. 메칠, 부틸, 뭐 프로필 이렇게 5개의 파라벤이 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부제는요, 정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미네랄과 또 방부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사장님들께서 최소한 내가 와우 파티의 오너, 내가 이 와우 파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리더시라면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뭐 이거를 꼭 얘기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사장님께서 방부제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감소시키고 그래서 공기와 접촉했을 때 세균이 생성되는 거를 막아주는구나 정도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부제가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사장님들이 웰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웰빙.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때 스킨을 만들어 쓰고 크림을 만들어 쓰고 에센스를 만들어 쓰는 굉장히 엄청난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막 글리세린을 녹여가지고 레본을 넣어가지고 막 레본 막 그 스킨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많이 이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없어졌냐면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뚜껑 주위로 곰팡이가 씁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들이 내가 곰팡이를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집에서 만들어 쓰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바꿔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감자 갈아서 해요. 오이 부쳐요. 그죠?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되게 많이 안 하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얼굴 탔을 때, 열났을 때 감자 갈아서 막 얹이고 오이 팩 잘라가지고 막 얼굴에 붙이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밀가루랑 같이 개서 얼굴에 붙여보고. 근데 이게요, 즉각적으로는 바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들을 만들어 놨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난리가 납니다. 왜? 미생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쓰시는 게 없어진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크릿 제품은요, 방부제를 뺐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처음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 제품의 그런 특화성을 가지고 저희가 부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까지 크라운까지 또 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정말 강력하게 어필하셔도 되고요. 다른 제품과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물론 요즘 화장품이 이제 굉장히 발전되면서 시중에 파는 제품들, 뭐 인스타에 인플루언서들이 파는 제품들, 광고하는 제품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요. 계면활성제, 방부제 안 들어가 있는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왜? 소비자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와 방부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호르몬을 교란시킨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어필하셔야 되는 게 뭐냐? 계면활성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으면서 뭐가 들어있다? 미네랄이 들어있다. 이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연결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하나의 어떤 문장이 되고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방부제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고 수성의 원료를 많이 사용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능성 원료 5번째, 화장품의 일반적인 기능 외에 주름, 미백의 효능을 내는 성분입니다. 특수 성분이에요. 레티놀, 아데노신, 뭐 미백섬, 알부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성분들을 사장님들께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성분들 있죠. 레티놀, 뭐 아데노신, 알부틴,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 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크릿만, 사장님들 옆에 한 줄 써주시면 좋겠어요. 시크릿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성분들이 있다. 그 성분들 우리 사장님들께서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제품에 대한 이제 2교시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사장님들 많이 어려우셨나요? 어떠셨나요? 우리 사장님들의 얼굴을 좀 보면 굉장히 진지합니다. 네, 굉장히 진지해요. 네, 우리 회장 사장님 웃고 계시는데 우리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한 이런 표정.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엄수합니다. 10시 정각을 시작해서 10시 50분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10분 정도 우리 사장님들과 조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했던 내용은요,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일주일, 저희가 요번에 제가 미션을 하나하나 드렸어요. 하나하나 드렸는데 사장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시라고 조금 서술형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션이 조금 중복되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일주일치를 한 번 올려드릴 거고, 또 그때그때 하루하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지금은 누구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모션이 발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과 결합해서 우리가 뭔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시간에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 본사 메인데이가 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있지만 2차까지 맞으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세요. 사장님들께서 오셔서 책도 직접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저희가 연결해서 다 보내드릴 건데, 사장님들께서 화요일날 오셔서 조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 관계상 3분 정도만 우리 사장님들 오늘 1교시를 듣고 어땠는지 간단하게 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피드백을 받아서 또 2교시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기 사장님들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2기 때는 조금 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3분 정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느낌 얘기해 주시면, 오늘 1교시를 듣고 미션을 3일 정도 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박현숙 사장님이세요. 네. 우리 박현숙 사장이 옆에 누구 같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현숙 사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어땠는지, 그리고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현숙입니다. 지금 잠깐 아들이 여드름 나는데 뭐 발라야 되냐고 아, 물어봐서 네, 제가 머리색 대부분 하라고 보내드릴게요. 얘기했어요. 우리 아드님.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잘 들려요. 네네네. 아, 간단하게 느낌 어떠셨어요?
뭔가 제가 좀 준비 안 돼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좀 열심히 해서 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그래도 강의 않았고, 많이 네, 들으신 분이다. 네. 네네. 그러면 또 다른 분 한 분, 제가 좀 이제 강의를 좀 그래도 우리 이제 막 가입하셔서 좀 줌에서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 네, 제가 뵀을 때 그래도 조금 저도 좀 알아가고 싶다 한 분을 제가 선택을 할게요. 제가 아시는 분들 워낙 많겠는데, 여기 사장님 중에 이승현 사장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놀라셨어요. 우리 이승현 사장님, 제가 대화를 이렇게 미팅을 해보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거의 골드위너스 사장님이시니까 이 안에 계신데, 제가 대화를 안 해본 것 같아서 좀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어봤어요. 승현 사장님,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승현이고요. 네, 저는 들으면서 너무 정말로 이렇게 말뿐이 아니라 되게 좋았고요. 제가 그 마른 스폰지, 젖은 스폰지 비유해 주시면서 건조한 피부 얘기해 주셨던 게 너무 쏙쏙 들어오고, 지인 중에 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이거 쓰니까 너무 건조해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 얘기를 너무 꼭 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들었던 거 너무 잘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꼭 대면으로 우리 세연 사장님 만나서 같이 미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 준비해서 2교시 때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 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멀리에, 우리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서 이 시간에, 지금 필리핀이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필리핀에 계신 우리 사장님 혹시 스피치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 책 언제 주냐고 저한테 개인톡 보내시고 책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많으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선옥입니다. 네, 몇 시예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여긴 10시예요. 아, 더 우리 늦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지금 다 받아 적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 건 있는데, 정말 제가 배운 만큼 말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인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책자 봤는데 한 달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택배가 멀어서. 그래서 사주 제가 걸려요, 사주. 네, 어, 그래서 제가 먼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네. 보시면서 잘 이번에 필리핀에서 새로운 또 뉴핀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책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장님들 너무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사장님들한테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저도 더 많이 준비해서 2교시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낱낱이 조금 간단하고 좀 임팩트 있게 사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활용법을 알려드리면서 와우 파티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음 2교시 때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단체 사진 혹시 찍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잘 이런 걸 기계에 대해서 약간 기계치예요. 그래서 혹시 단체 네, 사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단체 사진 찍고 우리 오늘 화면 1교시 공유 중지. 공유 중지. 네, 공유 중지. 네, 네. 공유 중지. 네, 공유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잘 참여해주신 우리 1기 사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단체 사진은 뭘로 할까요? 와우 1기 화이팅 이렇게 할게요. 제가 와우 1기 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먹을 불끈 쥐고 화이팅. 네, 할게요. 우리 사진 찍어주세요, 은정 사장님. 네. 하나,
와우 일기! 파이팅! 화이팅! 제가 오늘 조금 정리된 거 미션하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2가지 정도 노트 필기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만 사장님들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노트 필기 하시고 또 그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